지금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단 한 나라의 해커 조직이 올해만 3조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훔쳐갔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다. 국제 금융 질서를 뒤흔든 사이버 전쟁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가상화폐 탈취 사건의 60%가 단 한 국가의 소행이었다. 미국도 유럽도 아닌 경제 제재로 막혀있던 북한이 디지털 공간에서 세계를 뚫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금부터 그 전모를 낱낱이 공개한다. 북한 해커가 어떻게 글로벌 거래소를 무너뜨렸는지, 왜 가상화폐가 핵무기 자금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전쟁이 당신의 자산과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이 영상에서 확인하라. 가상화폐 시장은 오랫동안 기술이 지켜주는 안전한 공간으로 여겨져 왔다. 블록체인은 위조가 불가능하고 중앙 통제가 없으며 해킹이 어렵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투자자들은 국가의 통화 정책에서 벗어난 자유를 꿈꿨고, 거래소들은 혁신의 상징처럼 성장했다. 국가 안보와 가상화폐는 전혀 다른 영역의 이야기였다. 사이버 범죄는 존재했지만 그것은 개인 해커나 범죄 조직의 문제로 치부됐다. 어느 누구도 가상화폐가 국가의 전쟁 자금이 될 수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 평온한 일상은 한 장의 보고서로 산산이 깨지기 전까지 유지됐다. 국제사회를 흔든 충격적인 분석이 공개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블록체인 분석 전문기업 체이널리시스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해커가 올해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20억 달러, 약 3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한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역대 최대치였다. 가상화폐 범죄가 아니라 국가 단위 작전이라는 경고가 처음으로 공식화되는 순간이었다. 세계는 이제 선택을 요구받는다. 이것을 단순 범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전쟁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가. 초기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숫자가 과장된 것 아니냐, 해커 몇 명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흔들 수 있느냐. 가상화폐 업계는 신뢰 붕괴를 두려워했고, 일부 국가는 문제를 축소하려 했다. 북한이 그렇게 정교한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선입견도 강했다. 이 거부는 안일함이었고, 동시에 방어 실패의 시작이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공격자는 이미 다음 목표를 정하고 있었다. 체이널리시스의 분석은 냉정했다. 올해 전 세계 가상화폐 탈취액 34억 달러 중 약 60%가 북한 해커 소행. 해킹은 우발적이 아니라 체계적이었고, 단기 범죄가 아니라 장기 수익 모델이었다. 보고서는 명확한 키워드를 제시한다. 국가주도, 조직화, 지속성. 이 순간부터 가상화폐 보안 문제는 기술의 영역을 넘어 안보와 전략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결정적 사건이 발생한다. 올해 2월 두바이에 본사를 둔 대형 거래소 바이비트가 해킹당한다. 피해 규모는 약 15억 달러. 단일 사건 기준 가상화폐 역사상 최대 디지털 탈취였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북한 해커는 실제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었다. 경계선은 넘어졌고 전쟁은 현실이 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전략이 드러난다. 북한은 해커를 단순 침입자가 아닌 내부자로 만들었다. IT 인력을 가상화폐 기업에 직접 취업시키고 AI 기업 채용 담당자를 사칭해 기술 면접을 명목으로 접근 권한을 확보했다. 보안 시스템뿐 아니라 사람의 신뢰 자체가 공격 대상이었다. 동시에 각국 보안 기업과 정부는 정보 공유를 시작하지만 적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이 사건은 질문을 바꾼다. 가상화폐는 과연 중립적인 기술인가? 아니면 국가 권력이 활용하는 새로운 무기인가? 북한에게 가상화폐는 제재를 우회하는 통로였고, 현금보다 빠르고 흔적이 적은 전략 자산이었다. 디지털 공간은 더 이상 자유의 영역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국경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되고, 북한이 지금까지 탈취한 가상화폐 누적액은 최소 67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보안에 대한 신뢰는 붕괴되고, 가상화폐 시장은 존재 이유 자체를 다시 묻는 최저점에 도달한다. 많은 거래소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싸인다. 이 순간은 끝이 아니라 각성의 시작이었다. 체이널리시스 국가안보 책임자 앤드루 파이어먼은 단언한다. 가상화폐 절도는 북한의 가장 수익성 높은 자금 조달 수단이다. 이 자금은 단순 생존이 아니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으로 흘러간다.
문제의 실체가 명확해진 순간 국제사회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다. 각국 정부, 거래소, 보안 기업은 연합을 모색한다. 채용 검증 강화, 실시간 블록체인 추적 국가 차원의 사이버 방어 전략이 논의된다. 하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는다. 다음 표적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결국 국제사회는 결론에 도달한다. 가상화폐 보안에서 가장 중대한 국가 위협은 북한이다. 이 인식은 정책으로, 제도로, 규제로 확산된다. 사이버 안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 된다. 가치가 증명되는 순간이다. 이 이야기는 경고이자 교훈이다. 블록체인의 미래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달려있다. 가상화폐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디지털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질문은 단 하나다. 당신의 자산은 과연 안전한가?